자,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구조들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각, 엄청나게 뭐 큰 각들도 결국은 일반각이라는 걸로 표현을 다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내려요. 정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삼각함수가 뭔데? 자, 오른쪽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OP라는 동경이 지금 2, 4분면에 이렇게 그어져 있지, 그지? 이게 뭐 굳이 2, 4분면이 아니라 뭐 지금처럼 1, 4분면에 그어져 있어도 되고 3, 4분면에 그어져 있어도 되고 4, 4분면에 그어져 있어도 돼요.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어. 읽는 방법 기억나? 눈빛을 피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읽는 방법 잠깐 체크하고 갈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라고 배웠던 녀석은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읽으려는 각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각도를 뭐 A 각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항상 읽어주는 것이었고요. 읽어주는 각이 필요했습니다. 삼각형 변의 길이가 길어져. 즉 삼각형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 비율이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빗변은 C. 뭐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기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A 각도에 대한 사인, A 각도에 대한 코사인, A 각도에 대한 탄젠트, 요거 세 가지는 읽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맨 앞 글자 사인은 S, 코사인은 C, 탄젠트는 T. 요 문자를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그려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사인은 S라는 녀석을 여기 직각삼각형에다가 그릴 건데 필기체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S를 그려요. 어디서부터 찍었지? 빗변에서부터 찍어가지고 높이 쪽으로 갔죠, 그죠? 자, 이거를 쌤이 요즘 그 3학년 2학기 선행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요 모양만 가르쳐 주면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좀 많이 까먹고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사인은 빗변부터 출발해요 라고 합니다. 빗변부터 출발해서 출발점이 어딘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기준이 되는 각이 A라는 각도거든. 사인은 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A 반대쪽으로 가요. 그래서 A라는 각을 끼지 않아. 이렇게 기억하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억해봐. 코사인은 C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도 빗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인과 다르게 각을 끼고 내려갑니다. 맞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하면서 사인은 각을 끼지 않아, 코사인은 각을 껴.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는 건 아니거든. 뭐 회전돼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각을 끼고 가는지 안 끼고 가는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면 되게 읽기가 쉬워져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T를 그릴 건데 항상 각도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각도에 붙어있는 밑변으로부터 이렇게 T를 적어. 그러니까 각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에서부터 출발해서 역시나 코사인처럼, 아니 사인처럼 각을 끼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밑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지 않는 방향이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또 얘기할게. 그래서 사인 A는 빗변에서 출발해서 즉 뭐분의 뭐 이렇게 표현할 건데 길이 B를 표현할 건데 우리가 분수 쓸 때도 분모부터 먼저 쓰지. 사실 뭐 분자부터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분모 쓰고 뭐분의 뭐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얘도 빗변에서 출발해서가 분모 쓸 때 빗변부터 쓰란 얘기야. 그 다음에 각을 끼지 않고 높이로 A.
코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고 B. 탄젠트는 각이 붙어 있는 밑변에서 출발해서 각이 없는 쪽으로 A. 이렇게 읽어준다. 알겠죠? 이거는 중학교 버전이야. 중학교 버전은 각이 90도까지밖에 정의를 안 했었어. 근데 우린 지금 그거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에 대해서도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 거냐. 왼쪽처럼 약속을 합니다. 그 전에 이 그림 잘 봐봐. 2, 4분면 위에 있는 점 하나 찍었어. 아까 1, 4분면, 3, 4분면, 4, 3분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하나 점을 x, y로 찍었어. 그랬을 때 원점에서 여기 원 위에 반지름 길이가 있죠, 그죠? 이게 마치 직각삼각에서 빗변의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y는 이 점의 y좌표가 되지. 여기 가도 마찬가지, 사삼면 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벌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은 이렇게 정의해. 그러면 항상 분모로 들어가는 녀석, 사인, 코사인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는 녀석은 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원의 반지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걸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는 분자를 그냥 y, 여기서는 분자를 코사인은 분자를 x 이렇게 해놨는데 엄밀한 의미는 앞으로 사인을 읽을 때는 이 y를 그 점의 y 좌표라고 읽으세요. 항상 y 좌표를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 그냥 y 이거 물론 이 의미가 y 좌표지만 좌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x 좌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탄젠트는 이 반지름의 길이 필요가 없어. 얘는 x 좌표분의 y 좌표 비율로 나타낼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왜 삼각함수라고 부르냐? 뭐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함수 정의가 돼야 되잖아, 그지? 함수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x 하나가 정해지면 y 하나가 결정되는 그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는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지는 걸 세타, 이거를 미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세타 하나가 정해지면 y 좌표도 정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r분의 y 이렇게 썼잖아, 그지? 세타 하나 정해지면 y 하나 정해지는 관계, 또 세타 하나 정해지면 x 좌표가 정해지는 관계. 괜찮죠? 그리고 세타 하나가 정해지면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의 비율로 또 정해지잖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준다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밑에 이제 이번에는 동경 OP가 4, 4분면에 가 있는데 세타만큼 이만큼 벌어졌어.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읽어보래. 그러면 사인은 항상 그 점의 y좌표를 읽어온다고 생각하고 코사인의 x좌표를 읽어온다고 생각하고 탄젠트는 x좌표 분의 y좌표 비율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자. 항상. 알았죠? 이게 몇 사분면에 가 있든. 자, 그러면 그대로 읽어주면 사인 세타는 이게 이제 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세타가 엄청 큰 각이잖아. 근데 예각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대로 사인은 y좌표를 읽어야겠다. 그런데 분모로 들어가는 게 누구라 그랬지? 이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어. 지금 얼마예요? 5잖아, 그지? 그래서 5분의 P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사지, 그지? 그래서 분자의 마사 이렇게 집어넣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코사인 세타는요? 역시 5분의 이렇게 시작하겠죠. x좌표를 읽자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쉽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탄젠트 세타는 x 좌표 3분의 y 좌표 마이너스 4 이런 관계도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팁을 드릴게요. 팁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요 밑에 거 하고 다시 팁을 드릴게. 밑에 게 필요해서. 자,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게 우리 삼각함수 정의였습니다. 괜찮지?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x분의 y 비율은 탄젠트였어요. 자, 밑에. 그러면 좌표들의 부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미래니? 아까 여기 위에 있던 걸 생각해. 사인은 얼분의 y좌표, 코사인은 얼분의 x좌표, 탄젠트는 그것 둘의 비율. 그럼 부호들도 결국은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을 쓸 거니까 양수라서 부호들은 뭘로 결정되냐면 x좌표냐 y좌표냐 그것이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4분면에 그 부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1사분면부터 보겠습니다. 1사분면은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지. x좌표가 양수면 코사인이 양수겠지. 무슨 얘기냐? 아까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얘가 얼분의 x인데 1사분면은 x좌표가 양수일 거 아니야. 맞죠? 사인도 마찬가지. 사인 세타는 얼분의 y라고 표현할 건데 1사분면이면 얘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xy가 양수인 게 1사분면이니까 그럼 탄젠트는 뭐가 돼요?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했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겠지.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어때요? 다 양수지. 괜찮아요? 그래서 양수인 애들을 쭉 적어보면 여기는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야. 그래서 1사분면의 각에 해당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모두 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2사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2사분면은 x좌표가 이제 음수로 돌아서는 구간이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 x가 음수, 하지만 y는 아직 양수. 왜? 원점보다 위에 있으니까. 자, x가 음수면 뭐가 음수가 돼요? 코사인이 음수가 되겠지? 코사인 음수야. 근데 여기는 양수가 되는 애들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알겠지? 1사분면은 다 됐으니까 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양수니까 누가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여기 사인만이라고 적혀있지. 탄젠트는 어때요? 탄젠트는 x분의 y 비율이었는데 지금 x가 음수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야. 오케이? 요렇기 때문에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사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3사분면은 x도 음수고 y도 음수야. 둘 다 음수야. 그럼 이 세 개 중에 둘 다 음수일 때 양수인 녀석은 누구야? 얘는 탄젠트밖에 없지. 양음수 음수일 때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음수니까. 그치? 그래서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마지막 4, 4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당연히 부호가 다르면 탄젠트는 음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양수니까 코사인이 양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 나중에 우리 그 삼각함수 값을 구하려면 엄청 큰 각도도 작은 각으로 줄여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면 상당히 좋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도로 가져오면 계산이 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엄청나게 큰 각도가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정했던 이 녀석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도 이제 참고로 되어 있지만 1사분면부터 읽었을 때 삼각함수 중에 4분면마다 양수가 되는 애들만 뽑아놨어요.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야. 그래서 여기를 올 양수 A라고 써놓을게요. 올.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그래서 돌아가면서 올, 사, 탄, 코가 양수야.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요거를 뭐라 그러지? 닭살 돋게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올 산타크로스,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얼싸 안고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수학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었거든. 얼싸 안고 외워라 이렇게 해서 얼싸 탄코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알겠죠? 어떻게든 기억은 하셔야 돼. 그래서 부호 판단할 때마다 항상 올싸 탄코 얼싸 안고를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위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팁을 아까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 봐봐. 주어진 3, 마이너스 4를 찍어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제 4사분면에 있는 녀석이야, 그지? 자, 그러면 앞으로 1사분면을 넘어가는 둔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할 때는 예각 취급을 해가지고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각 취급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미리 이렇게 그려놔봐. 세타가 원래는 둔각이지만 얘를 예각 취급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놔봐요. 그리고 부호들을 다 떼버리는 거야. 왜? 예각이라고 하면 0도에서 90도 사이인 거잖아. 그지? 몇 사분면? 1사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거든. 하면 x좌표가 3, y좌표가 마이너스 4였지만 이거 부호 다 떼버리고 3, 4로 기록을 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x좌표 3, y좌표 4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빗변이 얼마죠? 3대 4대 5에 해당하죠. 지금 예각 취급을 해놓고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중학교 버전으로 돌아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테이나, 사인 세타는 옳지, 5분의 4. 이렇게 적기 시작을 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서야 사분면을 반영을 합니다. 사분면 보는 거는 뭐 때문에? 부호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몇 사분면이었지? 몇 사분면 각이었지? 야, 이거 몇 사분면, 이거. 원래각. 사사분면 각이지. 그러면 올사 탄 코사인이 양수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코사인 너만 양수구나. 나머지는 음수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나갈 거야. 동그라미 그리고 막 이거 할 필요 없어. 알았지?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에 그 부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 중학교 버전 우리 삼각비 배울 때 했던 내용이야.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삼각비라는 게 이 직각삼각형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 즉 여기 변의 길이 b를 보려는 게 삼각비였는데 각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얘네 둘이 닮은 도형, 여기 작은 거랑 큰 거가 닮은 도형이라서 변의 길이 b들은 일정해. 그치?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건 변의 길이 b를 나타낸 거니까 각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각 요 녀석들은 까먹었다면 다시 외워주는데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잘 안 외워져. 사인 30도가 2분의 1 이거를 그냥 머리에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요 그림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 그림. 자, 30도랑 60도는 더하면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사실은 세 번째 그림은 같은 그림이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30도, 60도짜리를 이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가 원래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정삼각형이 있을 때 그거 반띵한 도형이거든. 그래서 길이 관계를 나타내 보면 제일 짧은 게 1, 그 다음 루트 3, 빗변 제일 긴 게 2야.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1대 루트 3대 2. 요게 30도와 60도 직각삼각형에 대한 길이비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뭐 사인 30도는 나중에 해결하고요. 옆에 거도 마찬가지. 45도짜리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을 대각선 반띵했을 때 나오는 도형이야. 그럼 정사각형 반띵이니까 두 변의 길이는 같겠지,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빗변이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래서 45도짜리는 1대 루트 2야.
이 비율을 알아두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놓고 얘네들을 그려놓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가상의 내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자, 사인 30도를 읽으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읽기가 편하지, 그치? 어떻게 했냐면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지 않고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읽을 수 있죠? 쌤이 각을 끼고 안 끼고 이거를 왜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태에서 사인 60도 읽어보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60도를 다시 저쪽으로 다시 그려서 읽을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럼 사인 60도는 사인이 빗변에서 출발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각을 끼지 않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바로 읽어줄 수 있어. 코사인 60도는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야. 바로 읽어줄 수 있어. 탄젠트 60도는 60도에 붙어 있는 밑변에서 출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을 끼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바로 읽어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이 길이비를 먼저 직각삼각형에서 표현을 해놓고 내가 읽을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방향만 잘 설정해주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 표를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알았지? 그 문제를 주의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글쎄 이제 8번 한번 보자. 원점 O와 P점을 지나는 동경이 그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주어진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요거 잠깐만 빌려 쓸게. 세타가 엄청 크잖아요. 둔각. 그래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 동경은 몇 사분면각이냐면 3사분면각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당장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게 3사분면은 누가 양수였지? 탄젠트가 양수였어. 괜찮지? 그럼 나머지는 사인, 코사인은 음수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X좌표, Y좌표, 직각삼각형, 예각 취급해서 먼저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물론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여기 지금 빗변에 해당하는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 13이니까 이게 13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Y좌표, 13분의 마이너스 12. 코사인은 13분의 X좌표, 마이너스 5.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이제 정이니까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관계식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걸 쓰는 게 되게 좋거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좌표는 이제 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양수 처리를 해버리면 5에다가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빗변은 자연스럽게 얼마? 5 대 12 대 13 이렇게 되겠죠. 이게 피타고라스 수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각 상태에서 먼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어보는 거예요. 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지 않고 코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고 탄젠트는 각이 붙어있는 밑변에서 출발해서 각을 끼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표시해놨듯이 탄젠트는 양수여야 하니까 탄젠트에만 플러스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마마 붙여주면 끝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번, 2번에 열심히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읽어주는 걸 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괜찮지?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와, 나중에 우리가 이 둔각도 예각으로 바꾸는 각변환 공식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근데 아직 못했잖아, 그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은 이런 각도들이 전부 특수각이랑 연관되어 있는 각도예요. 생각해봐.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 벌어지면 파이 라디안이거든?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4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파이 라디안이 되지. 즉 요만큼이 4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각도로 변환해보면 얘가 몇 도죠? 60분법으로 변환해보면 45도짜리야. 아까 45도짜리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였지. 그치? 1대 1대 루트 2. 이해되니? 근데 지금 내가 1대 1대 루트 2를 쓰려고 했더니 여기를 루트 2를 쓰려고 했거든? 짠, 이렇게. 그런데 실제 길이가 1밖에 안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이를 표현하려면, 좌표를 표현하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빗변이 1이 되죠. 다시 밑에다 표현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빗변을 루트 2로 쓰고 싶었는데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거니까 1이 루트 2가 되려면 루트 2를 곱하면 되는데 루트 2가 1이 되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실제 길이를 구하면 여기는 루트 2로 나눈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자, 이제 이거를 좌표로 표현을 해보면 수선의 발을 내딘 x좌표는 음수겠지, 그지?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화는 뭐 그때 맞춰서 할게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위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그대로 양수 루트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으면 되긴 되겠죠, 그죠? 맞지? 읽을 수 있죠? 다시 사인은 요거 1분의 요거겠지, 그지? y좌표. 코사인은 1분의 x좌표.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y좌표 루트 2분의 1. 근데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 굳이 이 길이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비율을 쓰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 그럼 아까처럼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거는 45도짜리 또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예각삼각형을 그려놓고 1대 1대 루트 2를 표현해 놓으면 사인은 루트 2분의 1,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는 1이지. 근데 이게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야. 2사분면은 누가 양수지? 올사. 사인이 양수니까 사인에만 플러스 붙여놓고 나머지는 마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괜찮니? 알겠죠? 비율이니까 이렇게 실제 길이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정확히 구해야겠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필수이제 10번은 뭐몇 사분면 각이냐 이거 올사탄고 해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하면 양수래.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을 해도 돼요. 둘 다 양수 아니면 둘 다 음수.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곱한 것이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앞에서 뭘 하나 안 하고 왔나? 관계식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뒤에 나오니까 일단 합시다. 결국은 사인, 코사인은 부호가 같으면서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달라야 된대. 그래서 아까 우리 정리했던 사분면의 부호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다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같을 때가 언제야?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다르지. 사사분면도 코사인만 양수니까 사인이랑 다르지. 그러면 후보는 이렇게 줄어들어. 그죠?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 3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 부호가 같은 데야. 그런데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달라야 돼. 1사분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는 부호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달라.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올산탄코 이거를 잘 기억하자.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래쪽에.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 이거 라디안 단위고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2분의 파이는 몇 도지? 90도. 그 다음에 파이는 180도. 이거 몇 사분면각이야? 그렇지. 그래서 각의 범위를 보면 이게 몇 사분면인지를 구분을 해놔야 돼. 뭐 때문에? 부호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 2사분면 각이야.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인만 양수면 나머지는 음수인데 요 문제에서 이제 풀어가는 키는 뭐냐? 절대값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풀면 되는데 절대값 사인은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루트 안에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호 계산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항상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처리를 해서 루트와 제곱을 버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식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괜찮지? 어디에서 차관을 하냐면 절대값 플러스 2, 이건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하자.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0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를 처리해봐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얼마야? 루트 4니까 2겠지 그지? 두 번째 거 얼마야? 0. 세 번째 거 얼마야? 요거는 2야. 이거 마이너스 2로 꺼내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얘가 양수면 루트랑 제곱 없애버리고 그냥 뿅 나오는 구조야. 0이어도 뿅 그냥 나오는 구조야. 하지만 음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왔다 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처리를 하는 거야. 즉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온다. 이게 누구 개념이에요? 절대값 풀 때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절대값 처리를 미리 한 겁니다. 괜찮죠? 그럼 지금 뭘 할 거냐? 얘네들의 이제 부호를 따져볼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따져볼 거야. 조금 전에 구해놨죠? 사인만 양수라고 했잖아. 그지? 사인만 양수면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야. 그럼 어떻게 풀린다고요? 양수인 녀석은 그냥 이렇게 나오시고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시고 탄젠트도 곱해서 나오시고 오케이? 이거는 부호 판단하는 그런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있어요, 혹시? 좋아. 다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사인, 코사인은 빗변에서 출발한다고 했고 우리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분모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사인은 그 점의 y좌표, 코사인은 그 점의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읽었었고 그 좌표의 부호에 따라 즉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양수인 부분만 판단을 해보면 올사탄코였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관계식 한번 봅시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앞서서 했던 거 밑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R분의 Y 좌표였지,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R분의 X 좌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젠트라는 거를 정의를 했을 때 X 좌표분의 Y 좌표였단 말이야. 이거를 분모 분자를 똑같이 R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뿅. 근데 방금 위에 정리한 게 R분의 Y는 누구? 사인. R분의 X는 코사인이었잖아. 그래서 결론이 어머나 탄젠트 세타는 같은 세타 기준이에요. 각도가 달라지면 안 되고 같은 각도에 대해서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였고요. R분의 Y는 사인 세타였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런 관계가 하나 성립합니다. 요거는 계산상에서 많이 쓰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은 더 많이 쓰는 게 그 밑에 건데 사인 세타를 제곱해보고요. 아까 제곱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하는 건데요. 사실 사인 세타를 제곱하라는 거는 이거 두 번을 곱하라는 이런 표현이야. 에다가 코사인 세타 제곱한 거를 더해 볼 거예요. 인데 매번 괄호 치고 제곱을 쓰는 게 좀 귀찮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표현을 사인 세타를 쓰는데 제곱을 여기다가 각도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밑에 표현을 위에처럼 쓴다고요.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빨간색처럼 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걸 조심해야 돼. 사인 세타 제곱. 사실은 밑에처럼 쓰지 않는 이유가 얘랑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인 세타 제곱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각도 세타를 제곱한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의 제곱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사인 30제곱을 하라는 거야. 30의 제곱이 얼마지? 900이지. 사인 900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완전히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은 표현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다. 다서는 썼던 거 다시 쓸게요. 사인 세타는 얼분의 y 그것의 제곱,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 그것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돼. 어떻습니까? 통분이 되죠? 얼 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순서 바꾸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 x, y였거든. 그럼 얘네들은 뭘 만족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따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만족되죠. 그러니까 얘가 r제곱인 거야. 그래서 결론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1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한 게 1이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꼭 외워야 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요 녀석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거 변형까지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까지 아마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젠트밖에 없으니까. 탄젠트는 1번 관계식에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번 식을 등식이니까 양변을 분모의 코사인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코사인 제곱, 여기다가도 코사인 제곱, 여기다가도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눴어. 뭐 각도는 세타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덩어리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코사인 분의 사인 전체 제곱과 같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얘가 탄젠트 제곱이 돼요. 맞죠? 그리고 요거는 같은 거 나눴으니까 1, 요거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식에서 파생된 거니까 파생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 식이 중요하다고요. 알았죠?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변형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아래쪽 예제를 이제 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세타가 제 3, 4분면 각이다. 이거를 보는 순간 3, 4분면은 누가 양수죠? 탄젠트.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두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쓰자. 탄젠트 세타가 양수다. 요거를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풀어. 우리 조금 전까지 동경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원을 그려요. 그냥 봐. 이렇게 풀지 마. 그리고 앞으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얘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5분의 마이너스 4겠죠. 왜? 분모는 반지름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얘는 반지름이 5짜리인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사인은 y좌표를 본다라고 했으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를 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4가 한 요 정도라고 하면 원이랑 만나는 곳이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까지 벌어진 각도가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세타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풀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번거롭지 사실. 그려놓고 막 해석을 해야 되니까. 또 해볼게요. x좌표는 얼마겠니? 요게 4잖아? 빗변이 5잖아?
3이어야겠지. 그런데 왼쪽에 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탄젠트 다 읽을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이거는 번거로워.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방금 관계식을 읽어서 왔는데 사인이라는 걸 활용하려면 뭐 있냐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합하면 항상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6이고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더라. 이런 관계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야. 하면 코사인의 제곱은 25분의 빼면은 9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제곱근을 푸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까지 왔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보고 결정해주면 돼? 조금 전에 우리 첫째 줄에서 뭐 확인했지? 3, 4분면이라서 탄젠트만 양수야를 확인했어. 그러면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되지?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코사인 구했고 그러면 탄젠트는요? 라고 했을 때 탄젠트는 아까 1번 관계식이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지 그지?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5분의 4 마하니까 플러스고 분모 5 약분하면 3분의 4 이렇게 합니다. 관계식 썼어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 마지막 가능하면 이렇게 하셔라. 할게요. 아까 그 방식이야. 뭐냐면 얘가 3, 4분면 각이라고 해가지고 탄젠트만 양수야 이거 체크했잖아 그지? 이제 세타가 세타가 예각이다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 이건 여러분들 책에다 해봐. 똑같이 해봐. 직각삼각형을 그려. 세타가 예각이라고 취급을 해. 직각삼각형 그려. 여기서 사인 어떻게 읽어야 되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읽어야 되지. 예각 취급을 했으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다 양수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부호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래서 지금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했지만 예각 취급을 하면 이 부호 지금 생각 안 하겠다고요? 5분의 4야. 비율이 5분의 4란 얘기지. 그러면 그대로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4야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5분의 4인 거죠. 그럼 밑변은 얼마야? 3 이렇게 자동으로 줄 수 있지. 그런 다음 예각처럼 취급해서 사인 세타는 얼마고 5분의 4고 이 도형에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다? 3분의 4다. 이제 뭐 하면 돼? 4분면 정보로 부호를 붙이면 돼. 아까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이었지. 탄젠트에다가만 플러스 주고 나머지는 음수였잖아. 이렇게 하면 마무리됩니다. 깔끔하죠? 이게 제가 쓰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물론 나중에 각변환을 배우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뭐 이런 문제는 뭐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관계식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가 이제 중요하다고요. 봐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양수네?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4분면은 1 아니면 4야. 세타가 1, 4분면 아니면 4, 4분면 각이거든. 근데 맨 끝에 보니까 몇 4분면이야? 얘는 몇 4분면? 4, 4분면이지, 그지? 요게 여기 180도 집어넣어보면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으니까 4, 4분면 각이야. 맞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네, 그죠?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밑에 해설을 보면 관계식 이용해서 막 다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세타를 예각 취급을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려면 빗변이 3일 때 각을 끼고 빗변이 5일 때 각을 세타로 했을 때 끼고 내려와서 3이 돼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이는 4가 되겠네요. 3대 4대 5니까. 이렇게 예각 취급을 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4분면을 반영하는 거야. 이거 4분면이었잖아.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였다고. 나머지는 가져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요. 너무나도 좋지? 뭐 동그라미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죠? 관계식을 열심히 쓸 필요도 없고 그림 그려놓고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사실 요거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 요게 제일 중요해.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1번.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와 같대요.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오네? 요거를 하나로 묶어주고 싶어요.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묶어주는 게 누구니? 탄젠트였지. 탄젠트는 뭐였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단 말이죠.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코사인 세타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나눠지겠지. 3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3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3분의 4, 즉 탄젠트가 3분의 4다가 되겠지. 그리고 쭉 봐야 돼. 각도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몇 사분면 각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몇 사분면 각이야? 파일라이드함보다 크고 2분의 3 파일라이드함보다 작다. 제 3, 4분면 각이지, 그지? 누가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야. 보니까 탄젠트가 양수인 게 맞잖아.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니까, 그지? 그래서 아까처럼 또 하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더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4짜리 얘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놔. 3분의 4짜리 이렇게. 그럼 빗변은 자연스럽게 5가 되겠죠? 그대로 읽어.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요거 3, 4분면이라서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네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괜찮니? 뭐 관계식 열심히 막 이용할 필요 없다고요. 관계식이 편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alright? 두 번째 거는 뭐 느낌상 통분을 해야겠습니다. 맞죠? 암산을 좀 해볼게, 여러분들. 요거 통분하려면 얘네들을 곱해야 되지. 그런데 1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모양은 같은데 합차야. 두 개 곱하면 합차 전개하는 거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하면 1 빼기 사인 제곱이지. 근데 우리 관계식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거기서 사인 제곱을 넘기면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지. 그게 누구야? 코사인 제곱이야. 와, 그래서 통분하면 분모가 코사인 제곱이야. 여기까지 암산 되겠어? 그러고 분자는 얘네들 통분할 때 얘네들 곱할 거였으니까 이쪽에는 요 녀석이 올라갈 거고 이쪽에는 요 녀석이 올라가겠지. 근데 더 할 거네. 결국은 분자가 이게 분모 두 개를 더한 게 올라가. 얼마야? 2지. 결론은 코사인 제곱분의 2야. 괜찮나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가 2분의 5다까지 와서요. 5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같다라고 하면 되니까 5 코사인 제곱이 4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5분의 4야. 이렇게 되겠지요. 괜찮지? 그러면 아까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의 역수. 이거를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 잘 안 외우시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그냥 구해. 코사인 세타는 제곱근을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정도로 이제 구해놓고 부호를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결정만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요 녀석은 2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야.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코사인은 음수여야 하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탄젠트 세타는 그럼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예각 취급을 해서 세타 직각 일단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이긴 한데 예각 취급을 해서 이 둘을 떼버리고 루트 5분의 2를 여기다가 표현해요. 그러면 코사인이 빗변에서 출발해서 밑변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여기가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탄젠트를 읽으래. 맞지? 탄젠트는 탄젠트를 읽으래.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아까
몇 사분면 각이었니? 2사분면 각이었으니까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라서 탄젠트는 음수겠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관계식을 뭐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최적의 방법으로 접근한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필수 예제 15번이야. 봐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이 값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더해서 2분의 1 되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찾을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치? 이거 자체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 사인 코사인 나오는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거든. 그러면 이거 당장 뭐 해야 돼? 제곱해야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양변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가보면 양변 제곱을 하면 좌변 제곱할 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올 거지? 그거를 1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전개니까 곱한 것에 2배가 있겠죠? 그래서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까지 이게 좌변 제곱한 거야. 우변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괄호 1번에서 물어보는 사인과 코사인 곱한 거를 알 수 있어. 하나 체크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빼기 코사인 해보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걸 풀기 위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그죠?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대. 일단 얘는 뭐겠니? 양수겠지 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1번에서 얘네들 곱한 것까지는 구해놨어. 뭐 해봐야 돼? 이거 제곱해봐야겠지. 그래서 제곱을 한다. 즉 얘를 k라는 값으로 두고 제곱을 해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올 거니까 1 곱한 것에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될 거죠. 그게 내가 구하려는 k의 제곱값이야. 괜찮죠? 그래서 1번에서 나온 녀석을 여기다가 뿅 대입하면 k 제곱값이 나오겠죠? k는 뭘 선택해야 돼? 양수를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 k제곱이 3이 나왔어.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양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플러스 루트 3이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볼 때 단서를 덜 썼는데 풀렸다? 잘못 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서들이 다 활용이 돼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치 느낌이 곱셈공식 변형하는 느낌 안 드니? 맞죠? 양변 제곱하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것에 2배 이렇게 하는 것이 얘는 뭡니까? 세제곱짜리다 그지? 또는요 인수분해 공식 알겠니? 여기서 한번 써볼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을 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정도로 변형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어떻게? 부호를 그대로 따서 A 더하기 B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는요. A제곱 부호 반대로 곱한 거 그리고 B제곱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뭘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더라고. 괜찮아. 의미만 잘 파악하면 돼. 알겠지? 지금 여기서는 뭐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세타 다 똑같은 세타를 쓰고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들어가면 다시 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베타 제곱 이렇게 되면 그건 일 아니야. 같은 각도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하는 중이야. 한번 해보시고요. 4번은 어떻게 하면 돼? 4제곱이야. 4제곱짜리 외우고 있는 건 없잖아. 그럼 얘는 변형이겠죠. 그죠? 누구 변형이겠니?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전체를 제곱하면 4제곱이 일단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왔지, 그지? 그런데 곱한 것의 두 배가 또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얼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리고 요거는 이미 1번에서 구해놨지. 사인 코사인 곱한 것의 제곱이니까 1번의 제곱을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또 여기 뭐 플러스 한다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적용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을 열심히 써 보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유형. 이 2차 방정식과 두근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어떤 유형이든. 그래서 보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할게요.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니어야 2차 방정식이겠죠. 여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그렇지 a분의 c 요거를 항상 챙겨 다니셔야 돼. 알았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디서나 막 쓰이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려 그대로 적어줍니다. 뭘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근의 합,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보이니까 밑에 거 그냥 볼게요. 이렇게 쓰라고. 그런 다음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예제로 했던 그 관계식을 써야겠죠. 사인 코사인을 더해놨는데 저거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봐. 제곱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제곱을 하면 감산해봐.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나오죠. 그게 25분의 1이야.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어? 사인 코사인 곱한 걸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5분의 k로 두래. 그러면 등호 처리를 하면 k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다 와버렸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관계식은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쌤이 팁으로 알려드린 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예각 취급을 했다가 사분면 보고 부호 붙여주는 거 이거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각 변환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죠?